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태 기자입니다. 세무조사 동영상 어떻게 만들어졌나, 구매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연맹에서 최근에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약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총 6개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사 A부터 Z, 윗부반 세무사의 사법적 통제, 세무조사 전략, 탈세 포상금 이론과 실제,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금융거래조사, 총 9시간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판매 기간 내에 100개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고수익 불복 업무와 그리고 세무조사 수입 업무를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구매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대표나 기업의 세금 업무 담당자가 구매하였고, 업종별로는 세금 문제가 많은 병원 업종에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무조사가 나올 기업도 구매를 했고, 현재 수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긴급히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가장 긴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그리고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기장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마 가장 긴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시간짜리 이 세무조사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납세자연맹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전적으로 투자된 어떤 시간을 쓴 것만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영상입니다. 그럼 세무조사 동영상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사 A부터 Z, 3시간 6분짜리입니다. 사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사 사무 처리 기준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인 지침은 모두 비밀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척자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대외비입니다. 퇴직한 세무공무원은 재직 때 취득한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강의를 할 때 사실 팩트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그 업무를 하지 않고는 다른 공무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조사 선정 이후에 세무조사만 하지, 사실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선정이나 수시선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사 A부터 Z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 국세청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각각 어떤 법률의 경계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 컴퓨터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탈세를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범칙 조사, 정기 세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실도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 선정,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세무조사 전 단계, 세무조사 중,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즉 단계별로 우리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팩트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차는 납세자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 자료는, 첫째,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어떤 세무조사에 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원은 매년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가 매년 한두 권씩 꼭 나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지금
2016년도에 10월 달에 나온 감사 보고서인데 실제 페이지 수가 161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 5년치의 어떤 방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자료인데 매년 이런 책이 2권 나옵니다. 이 책 한 권이 1000페이지가 넘죠. 그래서 한 3년치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명이 국세청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수십 건 했습니다. 그 자료도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납세명이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비공개합니다. 즉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자료는 저희 납세명이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입수한 자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무조사와 관련되는 각종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문들을 일일이 우리가 입수해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세무조사의 노공 구정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즉 한 35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인데, 사실 세무사 중에 이제 그 녹음이 가능한가에 관한 교육 자료가 제 파워포인트 교육 자료의 한 장입니다. 한 장을 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35쪽의 보고서를 우리가 입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전직 세무공무원의 강의를 수차례 수강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여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실제 사례가 담긴 양식을 구해서 강의를 해야 생생합니다. 그 실제 양식을 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실제 사례 양식을 구하기 매우 힘들죠. 대표적인 예로 FIU에서 고액 현금거래 통지서라든지,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하라고 이첩한 공문,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중지 연장 통지서, 현금 영수 미발급,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등 수많은 실제 서식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동영상을 구매한다는 것은 고급 정보와 6개월간의 어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담긴 정보를 직접 구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는 국세청이 알면은 싫어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들이 무엇이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탈세를 적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 정원이 매년 자체적으로 10만 건 이상을 탈세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탈세 제보 누적 건수가 116만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또 영수증 없는 예산으로 해외의 주요 도시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해서 이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 탈세 제보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는 법에 다르게 지금 통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정기 세무조사 시 성실도 조사나 무작위 세무조사가 몇 프로인지에 관련되는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해서 불성실하다고 이제 분류돼서 세무조사 받는 퍼센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 그리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의 구체적인 로직, 정기 세무조사의 제휴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허위 문서를 감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이루어지는지, 즉 이런 어떤 세무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공개를 굉장히 꺼려하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저희 동영상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상을 구매한 모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정부나 민간기관을 통틀어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사실 권력기관인 국세청이 싫어하는 컨텐츠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죠. 예, 저희 이 영상은 국세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하는 20년 역사의 조세 전문 납세자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이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입니다. 2시간짜리입니다. 이 영상은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보장과 관련되는 판례, 그리고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어떤 결정 사례, 그리고 조사 사무 처리 규정을 조문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강의한 겁니다. 지금 불복이나 조세 소송에서 가장 핫 이슈되고 있고,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적법한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2018년도 4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저희 납세자연맹이 매번 여러 차례에 거쳐서 결정문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결정문 19건은 교육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에서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판례나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결정문 수십 건이죠. 예, 판례 해설자로 하급심 심판례까지 구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급심 판결문, 즉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구했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쓴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50페이지의 논문을 비롯해서 많은 논문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부분의 논문들이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법원 도서관에 일일이 가서 복사해서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본 동영상에는 로펌의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 달 정도는 투자해야 사실상 만들 수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판례나 결정문을 일일이 다 읽고 조문별 쟁점별로 분류해서 강의하는 작업은 매우 우리가 힘든 노가다 작업이죠. 그래서 복잡한 사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도식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불복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 실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 인정 상리에 관한 처분은 건강보험료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우리가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됐기 때문에 납부 후에 온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저희 동영상에는 지금도 바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조사 교육을 받으신 분 중 한 분이 남긴 후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 판례 분석 자료 좋았습니다. 쟁점별로 꼼꼼하게 사료를 분류하여 다음에 찾아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즉, 이 사례별로 우리가 이 쟁점별로 분류를 일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세무조사 때 우리가 문제가 되면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 세무조사 전략으로 1시간 54분입니다. 세무조사 전략의 이론과 실제,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전략, 억울한 세금 부과 시 전략,
리베이트나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제 대처 전략, 공무원의 실적주의에 대한 대처 전략,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의 대처 전략, 세무조사를 잘 받는 팁의 수십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상 도움을 많이 준 것은 전직 세무공무원의 강의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정보를 수집한 거라든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5개 기업을 신청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차례 정도의 세무조사 교육을 제가 했는데, 그때 많은 기업들이 질문을 했죠. 질문하고 답변한 그 경험, 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조사 전략 동영상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인사고가 100점 중에서 몇 점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면 세무공무원이 당하는 불이익 5가지도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소송 승소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 행동 강령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지만은 납세명의 끈기와 노하우로 입수하여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진급시킨 세무공무원이 추징 실적이나 불복에 민감하다는 정도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를 대충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금 지식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불합리한 세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 처했대. 한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납세자가 살려달라는 업소 외에 어떤 방어 논리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지식은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연맹은 2018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납세자 권리연구소를 세워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연구소의 지식이 이 동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식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한국 세무공무원에게 큰 울림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위기에 처한 여러분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전략 1시간 54분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고, 특히 판례에 관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전략가기 곳곳에 제8례 지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 관행,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 대처 전략을 짜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죠. 이러한 내용은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공부하시면은 사실 어려운 판례를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구매한 중소기업 대표 한 분이 궁금한 부분이 전부 해소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세무사 동영상을 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의문점은 해소가 분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가격에는 66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이 탈세 포상금 이론과 실제로 1시간 24분짜리입니다. 탈세 제보 세무조사는 법인의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한 30%, 개인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데, 탈세 제보와 관련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탈세 포상금에 대해 1시간 24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대부분은 사실상은 다른 데서 책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에 관한 조세 심판원의 결정료와 법원의 판례를 보았고, 특히 탈세 포상금이 구체적인 사례를 추집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세무사, 변호사,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세 제보 세무조사 전략에는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즉, 탈세 제보 낸 범위 이내로 조사 범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 제보는 A인데, 이 A를 제보받고 세무서가 나왔지만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전체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추징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이 무엇이고 왜 나쁜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탈세 포상금에 대한 사실 논문은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저희 납세연맹에서 스웨덴 국세청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이 동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를 보면은 탈세 제보와 한계 지점의 일부 직원의 리베이트와 관련되는 자료만 있기 때문에 탈세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 그래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취소하라. 이렇게 납세자께 굉장히 유리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분명 리베이트를 직원 계좌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를 보면은 한계 지점에 걸쳤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지 않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 동영상은 세무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32분짜리입니다. 이 강의는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죠. 로비, 예를 들면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는 거, 복잡한 세법을 개정하는 거, 그리고 국세행정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우리 납세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도 세무조사를 당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 불안한 왜 그런 행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나무가 아니고 숲의 관점에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동영상이 금융거래조사 동영상입니다. 54분짜리입니다. 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절반의 기업들이 금융거래, 즉 통장을 추적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세무조사 동영상을 만들 때 가장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이 내가 입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실제 안 해보면은 굉장히 알기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 납세연맹에서 최근에 아주 좋은 자료를 입수해서 예정이 없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돼서 마지막에 만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금융조사와 특정 금융정보법, 즉 FIU법에 의한 금융조사를 심도 깊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USB 형태로 소장이 가능하므로 팀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영상을 구매한 재무팀 과장님의 후기입니다. 간혹 동영상 가격이 오프라인 교육에 비싸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무사 오프라인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하루짜리 교육에 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시간짜리이기 때문에 한 이틀간 오프라인 교육에 해당되는 분량이고, 이거는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USB 형태로 보안을 걸어서 우리가 택배로 보내줍니다. 교육자료하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만 보는 게 아니고 팀원들과 같이 보고, 그리고 신입 직원이 또 들어오면은 교육용으로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이 10명이라면 10명이 사실상 교육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우리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세무조사 공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납세연맹이 20년 동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오랜 수고과 열망이 이 동영상을 탕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연맹이 사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